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시네마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계의 아방가르드 영상연구회에서 발족 53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130편의 걸작을 선정해서 연대순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1960년) 영국에서 제작된 아들과 연인은 잭 가디프 감독이 연출하고 우리에게 채털리 부인의 사랑, 작가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자전적 동명소설을 각색한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시대극 영화입니다. 트레버 하워드, 딘 스톡웰, 웬디 힐러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 사실주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로 20세기 초 영국 이스트 미들랜드 탄광촌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인간의 내면, 심리와 가족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아들과 연인은 비정상적인 모성애가 한 인간의 성장과 독립을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문학적, 심리적으로 해석한 영화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을 억누르는 지독한 모성애와 고단한 현실을 뚫고 어머니라는 이름의 감옥을 벗어나 예술가로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성장통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 영국 이스트 미들랜드 노팅엄 지역의 탄광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우며 지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청년 폴 모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세련되고 지적인 그의 어머니 거트루드는 거칠고 무식한 광부 월터 모렐과 결혼하지만 남편의 알코올 의존과 폭력에 실망하며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보상을 아들 폴 모렐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폴은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어머니는 그런 폴을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의미로 여기며 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폴은 이웃에 사는 순수한 소녀 미리엄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어머니 거트루드는 미리엄이 폴의 정신적 세계를 차지하려 한다며 극도로 질투하고 사사건건 둘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폴은 미리엄과의 관계에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압박과 미리엄의 지나치게 헌신적인 사랑에 답답함을 느끼며 그녀를 떠납니다. 이후 폴은 남편과 별거 중인 또 다른 여성, 유부녀 클라라를 만납니다. 그녀는 미리엄과는 정반대로 관능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폴은 클라라를 통해 육체적인 사랑에 눈을 뜨고 잠시나마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클라라 역시 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존재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어머니 거트루드는 병세가 깊어져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폴은 어머니의 고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해 안락사를 돕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폴은 극심한 상실감과 함께 역설적으로 그를 평생 짓눌러온 모성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폴은 자신을 붙잡는 미리엄을 뒤로하고 홀로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합니다. 황량한 탄광촌과 어머니의 그림자를 뒤로한 채 폴은 비로소 예술가이자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의 서사는 단순히 연애담이 아니라 폴이 어머니의 아들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흑백 화면의 미장센 속에 정교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연인의 주연 배우들은 단순히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넘어 작가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가 창조한 복잡한 심리적 역학관계를 스크린 위에 입체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지적 우아함 속에 감춰진 소유욕을 가진 거트루드 모렐 역을 맡은 웬디 힐러는 이 영화의 실질적인 무게중심입니다. 웬디 힐러는 단순히 악역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교양있고 자존심 강한 여성이 천박한 남편에게 실망하며 어떻게 아들에게 집착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들을 자신의 대리 만족수단으로 삼는 어머니의 복합적인 내면을 서늘하게 연기하여 찬사를 받았습니다. 육체적 거칠음 뒤에 고독한 가장의 월터 모렐 역을 맡은 트레버 하워드는 당시 전형적인 영국 노동계급 가장의 모습을 완벽하게 체화했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무식한 광부의 모습이지만 집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간의 쓸쓸함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예술적 감수성과 죄책감 사이에 방황하는 폴 모렐 역을 맡은 딘 스톡웰은 미국 출신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감수성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고뇌하는 탄광촌의 청년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잭 카디프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촬영 거장 출신의 감독이 공간과 빛을 어떻게 심리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연출력은 단순히 소설을 화면으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인물의 내면을 시각적 언어로 번역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디프 감독은 컬러 영화의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흑백으로 연출했습니다. 이는 탄광촌의 탁한 공기와 인물들의 암울한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빛과 그림자의 대조, 질감에 강조하는 시각적 서사를 통한 심리 묘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있을 때의 폐쇄적이고 짙은 그림자, 그리고 연인들과 야외에 있을 때의 개방적인 조명을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질감의 강조를 위해 거친 석탄가루, 낡은 벽지, 웬디 힐러의 주름진 얼굴 등을 가감없이 드러내어 삶의 무게와 세월의 고통을 시각화했습니다. 당시 시네마스코프는 주로 대서사시나 액션 영화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잭 카디프 감독은 이 넓은 화면을 내밀한 심리극에 도입했습니다. 넓은 화면 속에 인물을 작게 배치하거나 인물 사이에 넓은 빈 공간을 두어 가족 간의 정서적 단절과 주인공이 느끼는 고독을 극대화했습니다. 집안의 창살이나 가구 등을 이용해 인물을 가두는 듯한 구도를 자주 사용하여 어머니의 집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효과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잭 카디프 감독은 구구절절한 대사 대신 상징적 미장센으로 풀어냈습니다. 폴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나 자연 속에서 꽃을 관찰하는 장면을 서정적으로 연출하여 추악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예술적 욕망을 대사 없이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영화는 감정적으로 과잉될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출은 매우 담백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서서히 조여오는 방식을 택해 관객이 인물의 고통에 서서히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잭 카디프의 연출은 카메라로 쓴 시와 같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완숙미를 바탕으로 탄광촌이라는 거친 외형 속에 숨겨진 인간의 유약하고 복잡한 심리를 가장 아름답고도 비극적으로 담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촬영 감독 프레디 프랜시스는 시네마스코프 화면비를 활용해 광활한 자연과 폐쇄적인 실내를 대비시켰으며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영화는 문학 작품의 영화화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원작의 방대한 서사를 폴의 심리적 성장에 집중하여 매끄럽게 압축했으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성적 긴장감과 심리적 묘사를 세련된 편집으로 담아냈습니다. 아들과 연인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한 작품입니다. 한 청년의 지극히 사적인 가족사를 통해 인간의 욕망, 부속, 그리고 해방이라는 거대한 테마를 시적인 영상미로 녹여낸 60년대 영국 영화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60년 뉴욕 비평가 협회상,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1961년 제3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흑백 촬영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촬영감독협회 최우수 극장 영화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웬디 힐러는 최우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14회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잭 카디프 감독은 1961년 제18회 골든 글로브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과 댓글도 남겨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